이번 강의는 챕터 6의 함수 세 번째 목록과 범위 관련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번에도 프로그로 제공되어 있는 문제 파일 챕터 6.xlsx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저는 화면을 조금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번호가 1, 2, 3 그리고 4, 5, 6, 7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각각 하나씩 내용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의 내용은 동일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 해당하는 D13셀에 컷을 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왼쪽에 어떤 것을 계산하라고 이렇게 써 있죠. 마블 시리즈 판매가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블이라고 써 있는 곳, 여기 D열의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블 시리즈 이 내용을 찾아서 판매가의 합계, 판매가를 보면은 지열에 있죠. 여기에서 5행, 9행, 10행 여기에 판매가 합계를 여기다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함수는 dsum 함수 이 하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문제에선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dsum, daverage, dmin, dcount, a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먼저 데이터베이스라는 범위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조건을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sum 더하기 하거나 average 평균을 구하거나 min 최소값을 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수식 입력줄 입력을 해놓고요. dsum까지만 입력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는 가로까지 하고요. 수식 편집줄 아래쪽에는 세 가지 인수가 사용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함수 인수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dsum에 대한 함수 설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인수가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3개 있죠. dsum은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범위에서 조건을 지정을 해주고 지정된 열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합계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인수역에 컷을 놓고요. 마우스로 드래그 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행의 실제 데이터가 아닌 레이블,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이름인지 그게 지정되어 있는 이 사행, 이것도 반드시 같이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B4에서부터 드래그 해주는데요. H12셀까지 기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필드가 있는데요. 필드는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한 영역이 B4에서 H12까지였죠. B열에서 C열, D열, E열, F, G, H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첫 번째에 있는 열이 1번 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열 얘기할 때 보통 row라고 얘기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이것을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필드, C는 2번 필드, D는 3번 필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어느 필드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느냐. 저희가 현재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sum을 하는 함수죠. 더하기를 하는 함수죠. 그래서 실제로 더하기를 할 데이터가 있는 그 열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G열에 나와 있는데요. B열에서부터 세보면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이 되겠죠. 6번째 필드가 되겠죠. 판매가 여기 위치를 6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인수인 크라이테리어 여기에 커서를 놔주세요. 여기는 조건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판매가에 대해서는 필드에서 지정을 했고요. 마블 시리즈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마블 시리즈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4행에서 레이블 있었죠. 그리고 5행 그러니까 레이블 바로 아래 마블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시리즈 마블 이렇게 해주면 마블 시리즈인 것 그렇게 조건이 지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여기는 하나니까 그냥 컨트롤 엔터키 아니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그냥 누르면 되겠죠. 눌러보면 90만이라고 입력이 됩니다. 콤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숫자에서 여기 콤마 눌러주면 회계서식 변경되면서 90만이라고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값은 정확히 나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마블 시리즈가 아닌 디즈니 시리즈 이렇게 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질문할 경우도 있는데요.
디즈니 시리즈 판매가의 합계 구해라 이렇게 된다면 여기 오행에 마블이 아닌 디즈니라고 써 있는 상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했을 때 저희는 기본 데이터인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영역을 전체 이렇게 선택했죠. 만약에 범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FX 누르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그 영역이 아닌 마블 써있는 이 영역 D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D사에서부터 실제 판매가 나와 있는 G열까지만 딱 이만큼만 4개 열을 블록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필드가 변경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D열이 첫 번째 필드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하는 판매가 G열의 필드는 D에서부터 세보면 G는 4가 되겠죠? 그래서 필드는 4로 바뀌어야 되겠죠. 조건 크라이테리어 여기는 그대로 동일하죠. 시리즈 마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값을 확인해 보면 90만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다르게 지정했을 땐 필드도 이렇게 다르게 지정해서 현재 위와 내용이 다르지만 결과값은 90만이라고 동일하게 나타나 있죠. 채점 프로그램이 교재에서 제공이 되는데요. 채점 프로그램은 채점 기준에 맞춰서 정답 파일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 이 두 개를 각각 비교를 해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채점 기준에 맞춰서 이거는 감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파일에 이렇게 써 있고 여러분의 파일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에 여기가 달라서 감점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은 수작업으로 정답 파일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 이 두 개를 엑셀 프로그램에서 열어서 두 개를 비교해보고 정답이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감점이 아니고 감점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채점자가 되어서 채점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D14셀의 커서를 이렇게 클릭해 놓으세요. 이번에는 D-average 함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 찾아서 average, 평균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사용하는 인수도 비슷한데요. 먼저 여기 수식 입력줄에 바로 여기서 이렇게 equal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화면 위쪽에 잘 보이게 수식 입력줄에다 내용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equal D-average 이렇게 입력해서 탭키 누르면 여는 가로까지 나타나죠. FX 눌러보세요. 함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세 가지 인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dsum 함수를 이해했다면 D-average 함수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범위 정답 파일에서처럼 한다면 전체 영역 그냥 지정해주면 되겠죠. 기본 데이터인 B4에서부터 레이블 포함해서 사행 포함해서 H열 12행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필드는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B열이 1이 되겠죠. C는 2가 되겠죠. 이번에는 판매가의 평균이에요. 판매가 역시 B열에서부터 하면 G열은 6번째가 되죠. 그러니까 dsum처럼 여기도 6 입력을 해주세요. 크라이테리어 여기에는 커서를 이렇게 놓고요. 이번에도 마블 시리즈죠. 그래서 D열 4행 5행을 이렇게 시리즈 마블 블록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평균이 30만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여기도 위에는 회계 서식, 아래는 숫자 서식이라 이렇게 끝자리 오른쪽에 숫자의 정렬이 위와 비교했을 때 정렬 좀 안 맞아 보이는데요. 돈과 관련된 곳은 그냥 여러분 편하게 위에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이걸 클릭해서 회계 서식으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여기는 오른쪽 정렬하지 않아도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고요. 그리고 숫자의 제일 오른쪽 이 0이라는 숫자도 정렬이 되어서 위와 비교했을 때 보기가 편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수식이 나타나는 각 셀에 대해서 정렬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기출문제 따라하기와 그 외 문제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D15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이번 함수는 D-average가 아닌 그냥 average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이제 위에 수식 편집줄에서 D는 빼고 average만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개 나타나면 여기에서 average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글자 몇 글자 더 입력해서 average 이렇게 선택해줘도 돼요. 그러면 average가 나타났다면 그냥 탭키 누르면 되고요. 다른 게 나타나 있다면 마우스로 해당 함수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FX 눌러볼게요. 이번엔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더 만들어져도 상관없어요. 입력하는 곳에만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나타나는데요. 판매가의 전체 평균이죠.
전체 5행에서 12행까지의 이 판매가, 이거의 전체 평균을 구해라. 이런 함수인데요. 이번엔 위에 레이블, 판매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G5에서부터 G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결과값 여기 나타나죠? 함수인수 대화상자 맨 아래쪽에 보면은 최종 결과값, 이게 또 여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243만 750 나타나죠? 회계 서식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셀 오른쪽으로 가서 H열에 H13행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함수 dmin, 데이터베이스 함수 되겠는데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 또 equal 입력하고 dmin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fx 눌러보세요. 이번에도 dsum, daverage 함수처럼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 세 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쉽게 할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냥 전체 범위 지정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하고 필드 이제 클릭해서 이번엔 어려움, 난이도, 제품 중 최소 부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에 나타나는 건 어려움 난이도인가요? 최소 부품수인가요? 최소 부품수가 여기 나타나야 되죠. 부품수가 써 있는 열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B열에서부터 세어보면 5열에 해당하죠. 그래서 필드는 5번째다 해서 5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어려움 난이도라는 건 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죠. 2열에서 4행, 5행을 같이 선택을 해주면 되죠. 먼저 크라이테리어 여기 인수 클릭을 해놓고요. 그리고 2열, 4행, 5행을 같이 선택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부품수니까요. 그냥 숫자 상태에 이렇게 놓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회계서식으로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바로 아래쪽 H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5번으로 어려움 난이도 제품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함수 dCountA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dCountA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역시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3개 인수가 나옵니다. dCountA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요. 먼저 범위를 지정하는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조건 지정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리고 필드를 지정하는 것도 동일한데요. dCount, 우선 카운트 한다는 것, 개수를 센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정된 열의 데이터 중에서 조건과 같은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범위는 전체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제품 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제품 수가 써 있는 곳은 없는데요. 제품명이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명으로 몇 개 제품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제품명만 가지고서는 어느 게 어려움 난이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구할 곳은 C열이 아닌 E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필드는 D열에서부터 E열까지, 그러면 E열은 네 번째 필드죠. 그래서 4를 입력을 해놓고요. 조건, 어려움 난이도를 찾아야 되겠죠. 2, 4에서 2, 5 이렇게 난이도 어려움을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은 3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려움이 써있는 행을 보면은 5행, 8행, 9행 이렇게 3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는 3이라고 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dCount 함수가 있었고요. dCountA, 방금 저희가 사용한 함수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dCount 함수 그냥 이렇게만 하고 인수는 동일하니까 여기에서 dCount 함수로 변경해서 엔터키 누르면 값은 0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먼저 dCount 함수의 함수 인수 대화상자를 볼게요. 이 함수의 기능에 대해서 보면은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숫자를 포함한 셀의 수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열의 데이터를 보면은 숫자가 써 있는 셀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0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해놓고요. 저희가 구할 셀이 있는 곳 필드를 2열이 아닌 H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B에서부터 세보면 여기는 H열은 7필드가 되죠. 7로 입력해놓고 조건은 그대로 해놓고요. 그리고 입력을 해보면 이번엔 3이라고 나타나죠. 여기 숫자 써 있고요. 또 어려움 써 있는 8행, 9행 다 숫자로 써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H5를 숫자가 아닌 나무 이렇게 변경시켜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려움에 해당하는 난이도지만 숫자가 아닌 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제외하고 숫자로 써 있는 셀의 개수 8행, 9행 이렇게 두 개에서 숫자 2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dcount하고 dcount a 함수 차이 알 수 있겠죠. 시험에서는 출제된 사용하라는 함수만 가지고서 문제를 구하면 됩니다. 이제 H15셀에 클릭해서 위치해 놓고요.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곰돌이푸의 판매가를 구할 때 함수 두 개 사용합니다.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이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는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요.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다른 함수에 비해서 이번엔 두 개 사용하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생각처럼 어렵진 않습니다. 저희가 엑셀에 데이터 입력된 걸 보면은 열이 있고요. 그리고 행이 있죠. 그래서 열과 행 이거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시험에서 매치 함수는 행을 찾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해야 될 데이터가 있는 행을 찾는 함수 그리고 인덱스 함수는 저희가 구해야 될 데이터가 있는 행과 열을 찾는 함수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매치 함수는 행을 찾고 인덱스 함수는 행과 열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 함수에서는 행을 구할 때 매치 함수 구한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열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입력을 할 건데요. 매치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equal하고 매치 함수 입력을 해 놓으세요.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어주고요. 매치 함수에서는 인수가 3개가 나타나고 있죠. lookup value, lookup array, 그리고 match type 이렇게 나오는데요. lookup value는 찾으려는 데이터가 있는 행이나 열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lookup array는 array가 데이터베이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저희가 찾으려는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지정해 준다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치 함수는 시험에서는 행을 찾는다고 했는데요. 매치 함수에서는 행도 찾을 수 있고 열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시험 연습을 하기 때문에 행을 찾는 거로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lookup value에 이렇게 커서를 놓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곰돌이푸가 써있는 셀이 어딘지 찾아보세요. C열에 11행에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lookup array로 가주세요. 이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곰돌이푸가 어느 열 데이터에 어느 행에 있는지를 범위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C행에 제품명 이 아래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요. 사행의 제품명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C5에서부터 선택해서 보면은 1, 2, 3, 4, 5, 6, 7 나중에 결과값이 7이 나와야 되는데요. 범위를 C5에서 C12로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요. 이제 매치 타입 가주세요. 여기에는 아래쪽에 매치 타입은 되돌릴 값을 표시하는 숫자로 1, 0,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모르겠다면 우선 0 입력해 놓고 확인을 누르고 보도록 할게요. 위에 수식 편집줄에서 0을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 콤마 뒤에 이렇게 커서가 있으면 아래쪽에 나타나는데요. 1은 보다 작음, 0 입력해 놓으면 정확히 일치, 마이너스 1은 보다 큼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매치로 구해야 될 위치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0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엔터키를 누르고 보면은 매치 함수로 구하는 데이터 영역이 붉은색으로 보이는데요. 이 영역에서 몇 번째 행의 위치에 있냐. 그래서 구해진 값은 7번째 행의 위치에 있다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서는 매치 함수로 행을 구한다고 했는데요. 열을 구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잠시 복사해 놓고 살짝 변경시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치 함수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입력되어 있는 값들 없애고요. 범위도 다 없애놓고 보도록 할게요. 매치 타입만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0 입력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lookup value 여기에는 H5에 있는 3.8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5를 선택을 해놓고요.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아까는 행에서 구했죠. 이번에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구해보도록 할게요. 5행의 데이터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값을 보면은 7이라고 나오는데요. B가 1번이죠. H는 1, 2, 3, 4에서 계산을 해보면 7이 해당하기 때문에 7이 나옵니다. 만약에 lookup value 값을
어려움이라는 거로 찾겠다 해서 이 5를 선택해 놓고 보면은 결과값은 2열이니까 BCD 해서 네 번째 숫자가 4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lookup array 이 범위를 1열 또는 1행이 아닌 여러 행 또는 여러 열로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이렇게 3행에 걸쳐서 모든 열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결과값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매치 함수에서는 행 단위로 해서 몇 행 이걸 구할 건지 또는 몇 번째 열을 구할 건지 이렇게 하나의 행, 하나의 열 단위로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취소 누르고요. 원래대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저희는 이 값으로 지정해서 곰돌이 풀하는 게 몇 번째 행에 위치해 있는지 찾았는데요. 곰돌이 풀하는 행, 이것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실제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 데이터가 5행에서 12행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100행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작업한다. 그런 경우에는 범위는 똑같이 이렇게 C열에서 데이터 100개를 범위로 지정하겠는데요. 곰돌이 푸가 있는 셀을 찾는 것, 그거는 더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lookup value에다가 C11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곰돌이 푸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 클릭해 보면 앞뒤로 큰 따옴표에서 이 문자 찾으라고 지정되어 나타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값은 동일하게 7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치 함수 구할 때는 lookup value 이 값에는 찾아야 되는 값을 직접 입력해 주는 게 낫습니다. 이것을 먼저 잘라내게 해줄게요. 이제 인덱스 함수 사용해야 되는데요. 인덱스 함수 안에서 매치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인덱스 함수를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거로 사용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FX 눌러보세요. 어느 거 사용할 건지 첫 번째 거에서 그냥 확인 눌러주면 돼요. 어레이라고 나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같다고 했죠. 범위를 지정하는 거고요. row number, row는 행에 해당하고요. 컬럼 넘버, 컬럼은 열에 해당합니다. 매치 함수로 이번에 구한 거는 몇 번째 행인지를 구했죠. 그러면 행에 해당하는 인수인 로우넘 여기에다가 매치 함수를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매치 함수에서 행이 아닌 열을 구했다. 몇 번째 열인지를 구했다 그러면은 컬럼에다가 매치 함수를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어레이 배열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커서를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 범위 위에 레이블 필요 없다고 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블은 빼고 B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값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컬럼을 아직 지정을 안 해줬죠. 저희가 구하는 문제, 곰돌이 푸의 판매가, 판매가를 구하는 거죠. 곰돌이 푸의 위치는 찾았고 이제 판매가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B열에서부터 B, C, D, E, F, G. G가 여섯 번째 열이죠. 그래서 여기는 6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여기 보이는 13만 이 값을 최종 결과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문제를 변형해서 만약에 곰돌이 푸가 아닌 헐크 버스터의 판매가를 구한다. 그러면은 여기만 헐크 버스터로 구하고 입력을 해주면 값이 50만 이게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정확히 이해되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인덱스 함수에서 전체 범위 지정할 때요. B5에서 H12로 이렇게 지정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곰돌이 데이터가 있는 C열의 데이터부터 판매가 써있는 G열까지 이렇게만 선택을 해서 범위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맨 뒤에 있는 컬럼 넘버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G열은 다섯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5를 입력하면 동일하게 곰돌이 푸의 판매가인 13만이 이렇게 최종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H16셀에 커서를 놔주세요. 이번엔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명의 판매가를 여기다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VLOOKUP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항상 VLOOKUP 함수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이 함수의 인수들 입력하는 방법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VLOOKUP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이 목록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록 만약에 헐크버스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판매가에는 위에 50만이 나타나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라푼젤의 탑 선택했다면 여기 판매가는 자동으로 9만으로 변경되어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 기능을 해주는 게 VLOOKUP 함수예요. 그러면 먼저 equal 한 다음에요. 여기 위에서 입력할게요. VLOOKUP 함수를 입력을 해주세요. FX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인수는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lookup value 이거는 저희가 찾는 값 이게 어디에 있냐
라푼젤의 탑이라고 써있는 이 셀, 여기를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다고 했죠. 그 셀을 여기 그냥 클릭해서 선택을 해 놓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테이블 어레이, 또 어레이라는 게 나왔죠. 이거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테이블 어레이는 전체 범위를 다 지정하면 제대로 여기에 값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품명이 써있는 열부터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품명 써있는 C열부터 지정해주면 되는 거죠. 위에 레이블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블 사용하지 않고요. C5에서 C12까지 선택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판매가까지만 가도 상관없어요. C5에서 G12까지 이렇게 지정해도 되고요. 그냥 마지막 데이터인 H열까지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찾는 룩업 밸류에 지정한 값이 나와 있는 그 열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이제 컬럼 인덱스 넘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컬럼은 행과 열 중에 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엔 몇 번째 열인지, 테이블에서 몇 번째 열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C가 1번이 되었죠. 그러면 판매가가 써 있는 곳은 5번째니까 여기다 숫자 5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레인지 룩업. 이 인수는 아래쪽에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라고 입력,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 또는 아예 입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값을 여기다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영어로 false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false에 해당하는 0을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0 입력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푼젤의 탑, 여기는 판매가 9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 앞쪽에 제일 마지막 것 12행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R2D2의 값은 30만원으로 자동 변경되어 나타나죠. 아이언맨 연구소, 여기는 선택해서 보면은 10만이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vlookup 함수로 제품명에 해당하는 판매가 이 구하는 것, 목록이 아주 많을 때 바로 판매가만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이 났는데요. 교재에서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로 또 여러가지 연습할 수 있게 문제가 있죠.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는 정답 파일만 제공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나 해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여러분이 혼자서 작성을 해보고 정답 파일 비교해서 결과값이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조건들 제가 살펴보니까요. 라지하고 반대인 스몰 함수, 이거 빼고는 다른 함수들 모두 여러분이 배운 거니까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작성하는 게 어렵다면 정답 파일 열어서 함수를 보고 어떤 함수인지 대충 살펴본 다음에요. 이것을 머릿속에 대충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반복해 연습하면 몇 번만 하면은 쉽게 모든 함수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도 다른 이름으로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주세요.